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뭐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그리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폭락이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건 웬걸요?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뭐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흐름. 검색기에 떴지만 우리 계산 방식으로라고 한다면은 뭐 쫓아붙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부분은 발송을 안 해요. 이제 공식적으로 비중을 지금 설정해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에, 기존에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해 드렸었죠. 그래서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이제 검색기에 떴고 기존에도 계속 이제 들여다보던 기준이라 고려한 예전에 차익 실현 그 문구가 빠져 있네요. 오케이, 어찌됐든 상한가 기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요거 기준 잡으면 되겠네. 그냥 교육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제 비중을 쭉 공략을 해오다가 차익 실현을 다 해놓은 상태니까 없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의 차익 실현 하십시오.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뭐 따블이 났어요. 주가가 67만 원부터 거의 뭐 80%. 그래서 뭐 10차라고 예를 들어서 10차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13만 원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좀 놓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만 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12만 5천 원, 13만 원, 12만 5천 원, 112만 죄송합니다. 110, 120만 원 뭐 이 정도로 125만 원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장중 고점이 지금 이제 상한가 안착이 돼 있고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장내에서도 사겠다는 매수가 들어온 건지 그 심리를 이용해서 누군가 쌓아올린 건지. 근데 심리를 이용해서 쌓아올린 거면은 사실 차익 실현의 물량도 나와야 되거든요. 응? 외국계라든가 기관 쪽에서 나는 뭐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근데 나오지 않으니까 저 작은 물량에도 사실상 작은 물량이죠. 어찌 보면 그 물량에도 상한가가 안착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장 마감에서라도 자사주 매입 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에 또 이슈가 뭐 만약에 마무리되면서 하락 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개파락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절반 정리의 기준이 맞다라는 쪽에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의 부분이 맞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좀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는 힘겨운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하이닉스 계속해서 고점 넘겨주고 있고 HD 현대일렉 전략 기가 막히게 잘 형성이 돼 줬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뭐 어제 오늘 평단 잘 맞춰놓은 것 같고요. 유한양행의 지금 차익 실현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고려아연이니까 내일 굳이 또 변동이 나온다고 따라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심사숙고해서 전체 거래대금이 칠성위로 올라온다면 뭐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죠. 자, 고려아연 부분에 지금 현재 상황하고 기존의 상황하고를 다 들여다볼 텐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여다본 기준은 문자는 이제 9월 23일부터 나갔는데 70만 8천 원, 또 70만 원, 71만 3천 원, 그리고 6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때는 이제 매수 그 공개 매수 가격이 73만 원이었나요? 하여간에 그걸 단계별로 이제 올리던 과정인데 그 정도로 형성되고도 이제 금융당국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여간에 뭐 저 당시로 이제 되돌아간다면은 더 강하게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좀 변동이 클 수 있어서 유한양행도 들어가는데 이걸 못 들어갈까? 좀 아쉬움은 있어요. 어찌됐든 68만 5천 원, 70만 5천 원, 71만 원 계속 잡아내고 71만 9천 원, 72만 5천 원, 73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매직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 한가위 교육 받으시고 나서 9월 20일 날 고려아연 73만 5천 원, 또 10월 2일 날 70만 5천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매직 그 마스터 쪽은 매도 차익 실현 부분에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쯤에 이제 전략을 설정을 다시금 잡아드리는데, 동영상 전략은 기존에 10월 14일인가 그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영상 전략이. 다시 한번 이제 뭐 고려한 전략을 끄집어내서 그때 걸 끄집어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래서 그 고려한 쪽이 10월 6일 것까지 있네, 영상이. 10월 6일 그렇게 해서 고려한 부분은 지금 전일 기준의 PER이 24배였는데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30배가 넘어가겠죠. PBR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또 지금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에 고려엔의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게 훼손돼 있는 상태예요. 본인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쓰고 또 차입금을 늘리고, 이건 누구를 위한 경영권 방어인지. 근데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은 주가 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 부분에 맞춰진다면 뭐 들여다보고 공략하고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펀드멘털상으로는 너무 벅차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요. 내재 가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시장에서의 수급이나 심리 수급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이슈 부분은 체크 포인트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40% 이하의 기준이 되겠죠. 40%가 아니라 40% 이하 형성.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경영권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장내 지분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간 부분이 장내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사주 이익 소각에도 양측 지분은 각각 이제 40% 이하 정도, 38%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하고 또 연기금이 기권을 할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도 보고.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불편하다면 이제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대주주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도덕성에 대한 부분, 또 경영자들에 대한 입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경련 모임이 이제 뭐 좀 완전히 뭐 와야 된다, 그건 아니죠. 어쨌든 정경련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기업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M&A나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정서상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지금 명분은 MBK 쪽이 좋잖아요, 사실상. 명분은 뭐 회사 좋게 하겠다는 명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 기준으로 이제 다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내용들, 지분에 대해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자사주 취득 결과가 28일까지는 나와야 돼요. 28일까지는 자사주 취득이 공개 매수로 취득을 했죠. 장내 매수가 아니라. 그 공개 매수 취득 자사주가 몇 주까지 형성이 됐느냐인데, 전일 그 종가 기준 감안해서 시장 해석은 그렇게 많은 또 자사주가 형성이 안 됐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공식 의무는 28일인데 뭐 내일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려한 쪽에서는 조금 늦게 발표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28일까지 한번 가져가려고 하는 모양이고, 시장에서 뭐 내일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그 결과를 좀 늦게 발표해야 MBK 쪽도 작전을 세우는데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비이성적인 주가 변동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 SM처럼 뭐 비이성적으로 어디선가 막 매수하고 주가 들어 올려놓고 또 차익 실현하고, 그런 개념의 흐름보다는 정상적인, 지금도 뭐 수요와 공급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을 어찌됐든 감안을 해야 되고 펀드멘털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 형성돼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이제 그 이러한 자사주 매입 뭐 또 공개 매수 이런 부분을 단행을 했을 때에도 일단 어찌됐든 그 지분을 한쪽에서 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게 되거나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씩 한번 더 뭐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요걸 좀 보려고 그래요. 지분 부분이 굳이 이걸 또 뭐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분 부분이 요걸 뭐 시장에서 해석하면서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 지분은 그대로예요, 사실은. 공개 매수에서 이제 뭐 지분을 월등하게 가져간 것도 없고 또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원체 커져 있어서 기존에도 컸지만 그래서 이제 자사주 공개 매수 확보하려고 했던 목표치가 2.5%였고 기존 자사주 그다음에 처리 가능 자사주에 이제 뭐 백기사를 불러오느냐 뭐 이런 기준인데 결론은 이걸 다 합쳤을 때 이게 이제 6.3%니까 그 자사주가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처리 가능 자사주가 이제 이렇게 같이 포함된 거니까 2.3은 한 5% 되겠네요. 그래서 38.98 정도 그리고 38.47 정도.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어느 쪽에 손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손을 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정경유착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의 유착 관계가 되는 거지. 심하게 표현하면 이쪽은 어찌됐건 명분은 좋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일단 그 영풍 지분 뭐 5.34% 가지고 가서 38%인데 이것이 뭐 누가 이기겠다 지겠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장내 매수를 지속한다고 해도 그 장내 매수를 지속해서 임시주총 또 정기주총 이럴 때마다 이제 뭐 지분 대결하는 부분도 일단 뭐 한계가 있죠.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번에 손을 안 들어준다 해도 포기했다 만약에라도 포기했다 그럼 다음번에는 또 포기할 수 있나요? 여론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론은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자. 그리고 이제 검색해 뜨면 당일 기준에서 장중에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흐름이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고 염두에 두면서 차분차분 대처를 하자. 그래서 뭐 9월달 들어서 계속 뜨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뜨고 검색계는 9월 13일에 67만 3천 원이 가장 저점에 잡힌 가격이에요. 그리고 19일 69만 원. 그리고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자연적으로 움직였는데 72만 원. 그리고 73만 원. 9월 20일 날. 25일 날 71만 5천 원까지 이제 낮아졌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왜냐면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제재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이제 슈팅이 나오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또 귀찮죠.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냥 장담해도 하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그 지분 범위를 100% 유통 물량을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다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사주게 된다면 땡큐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불편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었어도 어제 정리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내일 뭐 급락이 나온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내일 오늘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준이었는데 개장초부터 강세를 띄었었고 검색계선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급격하게 이제 그 VA 변동성 완화 장치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의 뭐 이런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25일 날 71만 5천 원 그리고 요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요 위치 제가 다시 한번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25일 날 이렇게 20일 날 뜨고 슈팅 나오고 25일 날 오히려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26일 날 또 슈팅이 나왔고 그런 그 좁은 공간에서의 흐름이 있다가 변동성이 확장된 거는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도 우리도 뭐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확보, 뭐 이익 소각, 표면적으로는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이익 소각을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 그걸 말릴 쪽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죠. 어찌됐든 간에 그 이슈들이 이제 계속 불거지면서 10월 달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10월 2일, 10월 4일, 그러니까 80만 원 수준까지 그 공개 매수하는 자사주 그 편입 단가 기준이 뭐 8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MBK가 이제 언론 플레이를 또 했죠. 우리는 뭐 추가적으로 가격 안 올릴 거고, 응? 뭐 자기네들도 10원이라도 싸게 산 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제시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려아연의 기준은 일단 10월 2일 날 70만 1,000원에 뜨고 75만 7,000원에 뜨고 그리고 79만 1,000원까지 10월 4일 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18일 쉬었죠. 한동안 쉬었습니다. 10월 4일 이후에 한동안 쉬었는데 뭐 18일, 21일 이제 점진적으로 표대결이 이제 임박해 오면서 이제는 공개 매수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면서 18일, 21일 날 계속 이제 그 공개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 슈팅이 나온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제가 뭐 보도 자료 한번 찾아보든지 해서 단계별로 이제 뭐 얼마의 매수 기준을 설정을 했었는지 그런 기준 뭐 확인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날 82만 7천 원, 23일 날 88만 원. 조금씩 불편한 거죠. 어제 기준에서도 이제 뭐 그리고 오늘 기준에 110만 원에 이제 검색해 뜹니다. 26%. 근데 우리는 이 116만 원의 26% 이런 흐름에서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어떻게 해요? 따라붙지를 못하죠. 못합니다. 따라붙지를 못해서 26%뭐 그 바로 밑에서 떴을 때에도 따라붙지 못하고 관망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가 이제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절반 이상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2% 기준까지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보여드렸는데 2%가 생각보다 멀어요. 이게 촘촘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111만 5,2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111만 원, 112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111만 6천 원 뭐 이렇게. 그럼 그 가격대에서는 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게 옳다. 근데 거기까지 밀린 것 같지는 않고 상한가만 한번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그래서 누군가가 막 그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장매 매수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하여간 끝자락은 불편해요. 끝자락은. 그래서 이 길의 경우에 이제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오버나잇을 하는 거잖아요. 상한가 진입돼서 뭐 절반을 매도를 하셨든 난 마감 때까지 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뭐 가지고 가볼 거야. 뭐 그런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 길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자료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체력이 제가 될 때 교육도 진행해 드리고 하는데 이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시초가 돌파시 혹은 이거 편입 기준이고 차익 실현 범위 기준에서는 이 길의 경우에 봅시다. 오버나잇의 기준 편입 기준 잠시만요. 오버나잇 기준 당일 편입 물량의 50% 이하만 오버나잇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런 기준에서 이 길 또 대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최소 1,500억 이상. 근데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거래가 터져 있던 종목인데 1,5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예, 거래 대금이 터져 있을 때 대비해서 최소 이제 70% 이상. 근데 이제 신고가를 또 계속 찍는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 대금 이상이 형성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얼마냐면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씩은 터져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예, 여러분들이 요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거래량이 뭐 1,500억이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요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1,500억.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또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70%. 근데 얘는 이제 1조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한가의 신고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1조 이상의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 게 옳아요. 그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동성이라면 그러면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한 부분 편입 설정을 잘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하셔야 된다. 9월 13일부터 해서 저가격부터 해서 이제 딱 한 달 지난 건데 예? 쉬는 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난 건데 결론은 뭐 거의 뭐 80% 더블 그 정도의 수익까지. 그러니까 매도 신호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늘도 뭐 매도 신호까지 나왔으면 전량 매도하는 게 옳죠. 그렇게 해서 종목별로 이런 이제 매도 신호 이후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재편입 기준 다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HD 현대일렉은 LS일렉트릭이나 지금 재룡 전기가 급락이에요. 4%대. 근데 얘는 또 오히려 강세입니다. 그래서 34만 5천 원 거래량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수급이 들어오는 슈팅이라서 매수세는 낼 거고, 그죠? 계속입니다. 계속.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유한양행 기준도 지금 20% 조정 이후에 9월 20일 날 슈팅 나와서 뭐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기준에 또 고점에서 눌려요. 수급이 좀 들어와서 조금 여유를 부리고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물량은 손절을 하더라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정도고 삼성전자가 이제 여전히 폭락을 연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의 좀 안정화가 형성이 된다면 업종군도 변화의 기준을 좀 설정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 찾아오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는데 사이트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SK 하이닉스 쪽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올려놔드렸어요. 메인 화면에. 이거 다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방송은 이렇게 시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들어가 있는 실시간 방송, 생방송 할 때에는 참여하셔서 들으시고, 오늘 장 끝나고 녹화를 할지 야간에 녹화를 할지 좀 고민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장중공략주 녹화를 고려인이 좀 특이해서 녹화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또 녹화를 좀 한 번 더 하든지 할 거예요. 자료도 보강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어찌됐든 주력주 기준에서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움직임이 나타나 주지를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변동성 종목군들 뭐 설정을 잡는다 할지라도 월말이 이제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 기준의 종목군들을 조금씩 이제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크게 지금 실패된 상태인데 비중을 유지할 거냐 하이닉스로 다시 일부 옮길 거냐 그 심사숙고해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LG노텍을 뺄 거냐 유지할 거냐 그 기준에 KB금융과 한국전력을 넣을 거냐 요 고민을 할 겁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제 주력주 위치에서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자료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산 규모가 꽤 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시죠. 그러니까 VIP 방에 뭐 2 플러스 1 뭐 이런 가격대보다는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최소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 구성 함께 하시고 지금장 함께 대처하시고 그러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함께 기준 잡아서 설정하시기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